70대 넘으신 분들, 계단 한 번 오르고 나서 허벅지가 먼저 떨리시나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부터 짚게 되고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장보기 한 번에도 다리가 먼저 풀리신다면 그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보행 속도부터 떨어지고 결국엔 낙상 위험이 커지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길어집니다. 서울과 해외 여러 노인 영양 연구에서도 근육 감소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한 신호 중 하나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채소를 열심히 드시는데도 정작 다리 힘은 계속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단백질의 양만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그 단백질을 써서 근육을 다시 만드는 능력까지 같이 봐야 해요. 이 차이를 모르고 드시면 열심히 챙겨 먹고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외래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봤어요. 78세 남성 한 분은 브로콜리를 거의 매일 드셨는데 본인은 분명 건강식이라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몇 달 뒤엔 다리에 힘이 빠져 보행기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또 80세 여성 한 분은 케일이 좋다는 말을 듣고 샐러드를 꾸준히 드셨는데 정작 허벅지 근력은 더 약해져서 집 계단도 쉬엄쉬엄 올라가셨어요. 처음엔 채소를 많이 먹으니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단백질 밀도와 아미노산 구성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바로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근육 재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식물성 식품 8가지를 8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값비싼 보충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고 조리도 어렵지 않고 꾸준히 먹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각 식품마다 왜 도움이 되는지, 어떤 분에게 특히 잘 맞는지,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같이 짚어드릴게요. 중간에 환자 사례도 넣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보셔야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쭐게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40대 때는 쉽게 했는데 지금은 다리 힘이 부족해서 아쉬운 일이 하나 있으신가요? 계단 오르기, 산책, 장보기, 손주 안아주기, 뭐든 괜찮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부터 짚고 갈게요. 70세 이후 근육이 잘 안 붙는 이유는 단순히 덜 먹어서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 반응이 둔해집니다. 전문 용어로는 동화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어렵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몸이 예전보다 단백질 신호를 둔하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처럼 아무 채소나 먹고 아무 반찬이나 먹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양보다 질, 그리고 흡수율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노년기 근육은 염증, 혈당 변동, 소화력 저하, 활동량 감소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요. 밥은 먹는데 쉽게 피곤하고 단백질은 챙기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는 약한데 운동은 겁나고 그러다 보니 더 안 움직이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식품들은 단순히 단백질 숫자만 높은 게 아니라 소화, 흡수, 에너지 유지, 회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순위가 올라갈수록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8위는 녹두예요. 녹두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지나치기 쉬운 식품인데 근육을 다시 세우고 싶은 어르신께는 꽤 의미가 있어요. 조리된 기준으로 한 컵 정도의 단백질이 제법 들어있고 무엇보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소화가 편한 편에 속합니다. 2018년 식품 관련 연구들에서도 녹두 단백질은 비교적 흡수율이 좋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적이라는 점이 꾸준히 언급돼 왔어요. 특히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고기보다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74세 김민수 어르신은 은퇴 후 정원 일을 즐기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수레를 미는 것조차 팔이 후들거린다고 하셨어요. 식사는 나쁘지 않았지만 단백질이 몇 끼니 일정하지 않았고 속이 더부룩해서 콩류도 자주 피하셨죠. 그래서 녹두죽을 주 2회 정도 저녁에 가볍게 넣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쯤 지나 다시 오셨는데 예전보다 일을 오래 해도 덜 지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소박한 식품에 반응이 있을 줄은요. 물론 녹두 하나만으로 생긴 변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식사 패턴을 고르게 만들고 흡수가 편한 단백질을 넣어준 게 분명 도움이 됐습니다. 녹두가 좋은 이유는 류신 같은 가지사슬아미노산에 더해 마그네슘, 철분 같은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고 철분은 산소 운반과 피로감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녹두는 몸이 예민하고 입맛이 떨어졌을 때 시작하기 좋은 첫 단계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지만 괜찮아요. 근데 녹두보다 한 단계 더 실용적인 식품이 있어요. 찌개에 넣어도 좋고 반찬으로도 쉽고 혈당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식품입니다. 7위는 강낭콩이에요. 강낭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저항전분과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있어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걸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당이 널뛰면 기운이 금방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요. 그리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집니다. 결국엔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 연결돼 있어요. 유럽 영양학 쪽 관찰 연구들을 보면 콩류를 일정 횟수 이상 드시는 노인에서 악력과 근육량이 더 나은 경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런 연구는 생활 습관이 좋은 분들이 콩도 더 잘 드셨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서 봐야 해요. 그치만 방향은 분명해요. 꾸준히 먹는 콩류가 근육 유지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75세 박정우 어르신은 목수일을 오래 하셔서 어깨와 무릎이 다 상해 있었어요. 고기는 줄였는데 대신 뭘 먹어야 할지 몰라서 국에 밥 말아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낭콩을 찌개와 조림에 조금씩 넣어 보시라고 했어요. 두세 달 지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고 마당 일을 하고 나도 전처럼 탈진하진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식사 속에 단백질과 섬유질을 같이 넣어준 결과일 때가 많아요. 강낭콩은 라이신이 풍부한 편이라 조직 회복과 단백질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도 좋지만 매일 같은 방식으로 드시기 어려운 분들에겐 식물성 선택지가 꼭 필요해요.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소화 부담 때문에 고기 섭취를 줄이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다음 식품이에요. 색깔이 진한 콩은 단백질 말고도 다른 강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6위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백지 기준으로 보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여기에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단순히 영양 부족만으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의 영향을 같이 받아요. 그래서 검은 콩은 근육 재료를 주는 역할과 동시에 회복 환경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노년 영양 관련 자료들을 보면 콩류 섭취가 잦은 노인에서 이동성과 근력 지표가 더 낮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상 현장에서 체감되는 방향과 꽤 비슷합니다. 76세 박미정 어르신은 계단만 오르면 허벅지가 화끈거리고 장바구니를 드는 것도 겁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손녀가 검은 콩 조림을 자주 만들어 드린 뒤로 몇 달 지나면서 난간을 덜 잡고 오르게 됐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런 말씀 들으면 늘 반가워요. 생활이 달라지는 신호니까요. 검은 콩의 장점은 활용도가 높다는 데도 있어요. 밥에 넣어도 되고 조림으로 해도 되고 갈아서 죽처럼 드셔도 됩니다. 특히 입맛이 줄어 한 번에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적은 양으로도 단백질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식품이 유리해요. 그리고 검은 콩은
씹는 맛이 있어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점도 말씀드릴게요. 콩류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그릇으로 드시지 말고 밥에 섞거나 반찬으로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물에 충분히 불리고 익혀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작은 차이가 꾸준함을 만듭니다. 오이는 또 다른 콩류, 핀토콩이나 얼룩 강낭콩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콩입니다. 국내에선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핵심은 비슷해요. 단백질과 섬유질, 그리고 오래가는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게 좋을까요? 노년기에는 단백질만 따로 넣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단백질을 써서 근육을 만들려면 몸에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하고 혈당이 너무 급하게 흔들리면 피로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요. 그러면 근육 자극도 줄어듭니다. 74세 이영호 어르신은 오후만 되면 완전히 방전된다고 표현하셨어요. 아내분이 얼룩강낭콩을 넣은 칠리 스타일 반찬을 주의 3회 만들어 드렸는데 몇 주 지나고 나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떨리고 오후 집중력이 조금 살아났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든든해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단백질과 천천히 분해되는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있는 구성이 꽤 잘 맞았던 거예요. 이런 콩류에는 류신, 이소류신 같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마그네슘과 칼륨도 함께 공급돼요. 칼륨은 근육 기능과 수분 균형에,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배만 부른 식사가 아니라 덜 피곤하고 더 움직이게 만드는 식사로 연결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지구력을 받쳐주는 식품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이제부터는 순위가 올라가면서 단백질의 밀도와 실용성이 더 뚜렷해집니다. 다음 식품은 정말 저평가돼 있어요. 4위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백기 기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철분과 엽산, 마그네슘까지 잘 들어있어요. 특히 고기를 줄이신 분들에게는 빈자리를 채워주기 좋은 식품입니다. 2020년 미국 영양학회 계열 자료들에서도 렌틸콩 같은 콩류 섭취가 충분한 사람들에게서 악력과 근육량 유지가 유리한 경향이 보고됐어요. 숫자 하나보다 중요한 건 패턴이에요. 식단 안에 이런 식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렌틸콩이 좋은 이유는 조리가 쉽고 활용이 넓다는 데 있어요. 찌개, 수프, 밥, 샐러드, 패티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73세 여성 한 분은 입맛이 줄어 고기를 자꾸 남기셨는데 렌틸콩 수프는 부담 없이 드셨고 식후 불편감도 덜하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두 달쯤 지나니 오전 산책을 포기하는 날이 줄었어요. 거창해 보이지 않죠? 근데 노년기 건강은 이런 작고 반복되는 변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또 렌틸콩은 라이신이 풍부한 편이라 근육 섬유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보충하는 데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배는 부르지만 힘은 없는 식사가 아니라 힘을 남기는 식사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식품은 회복 속도 측면에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위는 풋콩, 그러니까 에다마메로 드시는 어린 대두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식 정도로만 보시는데 사실은 꽤 괜찮은 단백질 식품이에요. 다른 채소와 달리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 합성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갖춘 식물성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영양 관련 임상 자료들에서도 대두 단백질은 활동과 함께할 때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심장대사 건강 측면에서도 장점이 언급돼 왔어요. 저도 처음엔 풋콩이 이렇게 실속 있는 식품일 줄 몰랐어요. 그냥 술안주나 간단한 간식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노년기 간식으로 꽤 잘 맞는 편입니다. 74세 박혜진 어르신은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셨는데 하고 나면
다음날 허리와 다리가 너무 뻐근해서 하루를 쉬셔야 했어요. 손녀가 소금 간을 약하게 한 푸콩을 간식처럼 챙겨드렸고 다른 식사에서도 단백질을 고르게 맞추기 시작했어요. 2달 정도 지나자 활동 다음날 회복이 조금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런 말씀보다 저는 그 표정이 더 기억에 남아요. 자신감이 달라졌거든요. 푸콩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같은 영양소도 들어있어 뼈와 근육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노년기에 잘 맞습니다. 삶아서 그대로 드셔도 되고 샐러드나 잡곡밥에 넣어도 돼요. 중요한 건 가끔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꾸준히 들어가야 몸이 반응해요. 2위는 콩나물입니다. 여기서 의아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콩나물이요? 너무 흔한데요? 맞아요. 흔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됩니다. 콩나물은 싹이 트는 과정에서 단백질 이용성이 달라지고 일부 성분은 더 소화하기 쉬운 형태가 돼요. 특히 콩을 먹으면 더부룩해서 피하던 분들에게는 좋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식품과학 쪽 자료들에서도 발화 과정이 아미노산 이용성과 소화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78세 김철수 어르신은 콩을 먹으면 배가 부글부글하다고 해서 늘 피하셨는데 딸이 살짝 데친 콩나물 무침과 국을 자주 드리기 시작한 뒤로 속 부담이 줄고 걷고 나서 덜 처지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소화가 편해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식사 전체의 단백질 구성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뀐 거였어요. 콩나물의 장점은 비타민 C, 엽산, 철분까지 함께 챙기기 쉽다는 데 있어요. 비타민 C는 조직 회복과 콜라겐 형성에, 철분은 산소 운반에, 엽산은 적혈구 생성에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콩나물 하나로 근육이 갑자기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조심해야 해요. 그치만 식사에 자주 넣기 쉽고 흡수 부담이 덜하고 다른 단백질 식품과 같이 먹기 좋은 조합이라는 점에서 70대 이후에는 정말 실용적입니다. 아주 강력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요. 1위는 화려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데 단백질 밀도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식품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위는 대두, 메주콩입니다. 삶은 형태와 조리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두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단백질 밀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가장 탄탄한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0세 이후 근육을 다시 세우는 식단을 짤 때 중심축으로 두기 좋은 식품이에요. 왜 많은 전문가들이 대두를 기본으로 보느냐? 이유가 분명합니다. 값이 비싸지 않고 두부, 콩비지, 삶은 콩, 두유처럼 형태를 바꿔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식사에 넣기 쉬워요. 제가 기억하는 79세 남성 한 분은 지팡이에 많이 의지하고 계셨는데 식사 기록을 보니 단백질이 들쭉날쭉했고 아침은 거의 탄수화물 위주였어요. 그래서 무리한 보충제 대신 아침엔 두유나 삶은 대두, 점심엔 두부 반찬, 저녁엔 콩이 들어간 국이나 비지를 넣는 식으로 식단을 고르게 잡아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 다시 외래에 오셨는데 걸음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돼 보였어요. 물론 운동과 전체 식사 조절이 함께 들어간 결과였죠. 근데 본인 말씀으로는 몸이 덜 꺼지고 다리가 버텨주는 느낌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표현이 현장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대두가 특별한 이유는 완전 단백질에 가깝고 류신을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좋아서 나이 들어 둔해진 근육 합성 신호를 자극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또 두부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먹을 수 있어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도 좋고 소화 부담을 조절하기도 쉬워요. 입맛이 없을 때는 따뜻한 순두부나 두부국도 괜찮고 씹는 힘이 괜찮으시면 삶은 콩을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너무 쉬워서 오히려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하루 한 끼만이라도 콩류 단백질이 확실히 들어가게 하세요. 둘째,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으로 시작해서 속이 적응하게 만드세요. 셋째, 한 가지 콩만 고집하지 말고 녹두, 강낭콩, 검은콩, 렌틸콩, 두부, 콩나물을 번갈아 드세요. 그래야 질리지 않고 아미노산과 미네랄 구성이 더 좋아집니다. 넷째, 가능하면 걷기나 가벼운 하체 운동과 연결하세요. 단백질은 재료이고 움직임은 신호예요. 둘 중 하나만으론 아쉽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 특정 콩류의 소화 장애가 심한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건강식도 몸 상태에 맞아야 합니다. 또 채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도 조심하셔야 해요.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힘으로 돌아오는가?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리면 70세 이후 근육을 지키는 핵심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거예요. 8위 녹두, 7위 강낭콩, 6위 검은콩, 5위 얼룩강낭콩 계열, 4위 렌틸콩, 3위 푸콩, 2위 콩나물, 그리고 1위 대두. 이 순서는 절대적인 정답이라기보다 단백질 밀도와 흡수 편의성, 활용도, 그리고 노년기에 맞는 실용성을 함께 고려한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예요. 지금부터 식탁을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리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요.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신호는 식탁에서 먼저 시작돼요. 아직 혼자 걸을 수 있을 때, 아직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때, 아직 장바구니를 들 수 있을 때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늦지 않아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는 연세와 함께 예전처럼 다시 하고 싶은 한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산책이든 여행이든 손주와 놀아주는 일이든 괜찮아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께도 큰 희망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리 힘 아직 지킬 수 있어요.